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도덕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소중히 가꾸며 바르게 키워요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36쪽에서 41쪽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밑에 보면 링컨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그 위에 걸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소중히 가꾸며 바르게 키워요.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고 다스리려면 내 안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감정과 욕구를 바르게 가꾸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생활 속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하려는 마음을 다져봅시다. 구두 수성공 아버지를 읽고 생각해봅시다. 구두 수성공 아버지.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 많은 의원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링컨의 연설을 듣던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신발이나 만들던 사람이었어. 우리 집에도 신발을 만든다고 왔었지요. 이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이오. 그러자 링컨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내가 링컨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숨겨진 뒷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뭐, 그러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이미 되었는데도 의원이 아버지가 구두 만들던 사람이었다. 내 구두도 아버지가 만든 거다. 하니까 그냥 유쾌하게 받아쳤죠.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일단 이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됐으면 그걸 인정을 하고 또 이제 그거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뭐 아버지가 구두 만들던 사람이든 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 뭐 구두 만들던 사람의 아들은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물론 아니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도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2020년을 살고 있잖아요. 같은 2020년을 살고 있는데 사고하는 방식이 아직도 막 199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선생님은 너무 소름이 돋고 좀 그러니까 아니 2020년대에도 아직도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원도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아니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어쨌든 취임 연설 하는데 그럼 이제 막 취임 연설을 하는 거니까 미국은 대통령 기준으로 이제 임기가 4년이나 남아 있는데 의원 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아 있는데 저런 소리를 하면은 링컨이 악감정을 어쨌든 갖잖아요. 이렇게 유쾌하게 받아 넘겼으나 링컨도 사람인지라 악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의원이 하는 것마다 태클을 걸고 이러면 의원 한 명과 대통령 한 명의 힘을 비교했을 때 대통령 한 명의 힘이 더 크겠죠. 네, 여기까지가 선생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링컨이었다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제 뒤에 저 의원한테 세상이 변한 걸 인지시켜 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지 이거 과제입니다. 적어서 제출하면 되고 다음 이제 링컨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께서는 솜씨가 뛰어난 구두 수성공이셨습니다. 만약 신발이 불편하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옆에서 보고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 고쳐드리겠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의원이 시비를 건 것 때문에 링컨이 이거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생겼고 여러분 대통령 아버지가 구두 만들던 사람이고 막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고 말을 하면은 뭔가 서민적이고 친근한 느낌이 있죠. 더군다나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은 뭔가 사람들이 링컨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것 같아요. 그 의원이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기회를 링컨에게 준 거일 수도 있어요. 링컨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링컨 행동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것도 과제로 적어보시고 링컨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으며 그 힘은 링컨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이것도 적어보세요. 선생님 생각에는 링컨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는 엄청난 인내심과 그런 게 있는 거죠. 솔직히 이제 대통령 돼서 임기가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하는데 막 엄청나게 화를 내고 막 욕을 해도 상관없죠. 왜냐면 보통 사람과 사람이 싸워도 부모님은 잘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켜야 할 선이라는 인지가 있고 근데 막 부모님까지 건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대통령이고 이제 내 임기가 시작하는데 당연히 뭐 격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링컨은 감정과 욕구를 잘 조절하고 다스려서 내면의 힘을 기르는 사람이네요. 네, 일단 이건 예시 답안이고 예시 답안과 다르게 적어서 과제로 해보세요. 네, 마음 다스리기 관련된 영상이에요. 지금 당장 화를 가라앉히는 두 가지 방법. 당신 화내는 진짜 이유. 3부 나를 바꾼다 분노 디자인. 이것도 과제로 해봅시다. 선생님이 세 가지 상황을 준비했어요. 누가 내 앞에서 새치기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말, 뭐야 여기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그다음 이제 긍정적인 혼잣말을 적어보고, 다음 이제 친구가 나에게 거짓말 할 때 또 거짓말하네 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작성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못하게 하실 때 왜요? 왜 맨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대신에 이제 긍정적인 말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과제입니다. 다음은 39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은 선생님이 37쪽, 38쪽은 아까 그것들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냥 4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이 마음을 다스린 방법. 여러분 태계 이황 천원에 계시는 그 위인이세요. 태계 이황은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만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갑자기 답답하고 화날 때 먹을 수 있는 약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약의 이름이 화기환입니다. 화기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으로 참을인이라는 한자를 종이 위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을인이라는 한자가 마음 위에 칼이 있어요. 네, 이 글자는 마음 위에 칼이 있는 모양입니다. 만약 마음이 함부로 행동한다면 바로 위에 있는 칼날에 매어 다치게 될 것입니다. 이황은 이 약을 먹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황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의대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만병의 원인이 마음, 스트레스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나 봐요. 그래서 참을 인자랑 관련을 지어 보셨고, 이 약은 참아야 할 때 먹는 것이다. 사람의 병은 자신의 마음에서 생긴 화를 참지 못해 생긴 것이 많다. 이 약을 먹을 때에는 말을 하지 말고 입을 꼭 다물고 침으로 녹여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친구와 싸우고 싶을 때, 나쁜 행동을 할 것처럼 마음이 어지러울 때 이 화기환 하나를 입에 넣어봅시다. 입을 다물고 침으로 녹여 천천히 씹어 삼키면 화가 나거나 나쁜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인내력을 되새기는 게 약의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게 맞는 말씀이긴 한데 100% 맞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인 것도 맞고,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뭐 참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요즘 사회에서는 참다 보면은 저 사람은 계속 참는 줄 알고 호구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뿐만 아니라 참기만 하면은 그 참는다고 그 화가, 그러니까 화를 밖으로 표출을 하지 않고 계속 속으로 쌓다 보면은 이대로 또 병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참되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어쨌든 해소가 돼야 병을 안 걸릴 수 있다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41쪽 넘어가 볼게요. 마음속의 늑대. 북아메리카 원주민인 체로키족 노인이 손자에게 삶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선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도 같아.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 두 마리는 어떤 늑대들인가요? 한 마리는 분노, 시기, 슬픔, 후회, 탐욕, 죄의식, 열등감, 헛된 욕심, 거짓말, 잘나체를 하거나 스스로 불행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 또 다른 한 마리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겸손, 친절, 자비, 이해, 너그러움, 진실, 동정심, 믿음을 가진 녀석이지. 손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할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그럼 그 두 마리 중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어 키운 늑대가 이기게 된단다. 이거는 약간 그 느낌이죠.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본 영상이나 동화 이런 걸 보면은 뭐 마음속에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고, 이제 뭐 거기서 뭐 천사의 말을 들어주느냐 악마의 말을 들어주느냐 뭐 이런 느낌의 영상 같은 걸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천사 악마 대신에 그냥 늑대 두 마리의 속성을 나눠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거는 링컨의 사례, 그 다음에 뭐 퇴계 이황 선생님이랑 이 체로키족 이야기를 통해서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뭐 참을 인자 얘기도 나오고, 의원이 무례하게 가족을 들먹이면서 욕을 한 거를 링컨이 유쾌하게 받아친 거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과제는 그 중간에 선생님이 표 한 거랑 36쪽에 내가 링컨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그다음 39쪽에 뭐 자가평가 이렇게 해서 과제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